지난 한 주 동안 정리하면서 다음 주 또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이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절대전략입니다.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 팀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. 오늘 제 한마디는 기술주의 기한, 그러나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 중인 현실이 심한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지난주에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양극재가 좀 기술주에 어떻게 보면 출발을 알렸는데요. 그리고 반도체, 소재,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매수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5G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섹터 전체가 다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난 장세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종목 장세 이번 한 주 동안에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.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오나 싶다가 그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종목이 가고 계속 지수는 옆으로 움직이는데 종목군별로의 움직임 요즘 장의 특징인 듯합니다. 그러면은요 체크 포인트들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? 예, 일단 오늘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, 일단 델타 변이가 가장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세계에서 봤을 때 델타 변이가 이제 유행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, 주요 선진국 내에서는 이동성 지수 중 일부 지표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어떤 재반 생활에는 아직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따라서 글로벌 둔화 우려 때문에 한때는 1.19%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을 7.6%까지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.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경기 위축을 좀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통화 정책 변화 지연에 좀 초점을 맞춘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좀 앞을 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기업들의 건전한 펀디멘털이 확인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상당히 양호하게 좀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, 국채금리 반등에 좀 원동력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경제 정상화 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거의 88%가 컨센서스 기대치를 좀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본격화되면서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가 점점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53곳 중에 2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46.6천억 정도가 되는데요. 이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좀 직격탄을 맞은 작년 기준 2분기 기준 실적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전망이 너무 밝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상장사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조금 둔화되지 않나라는 어떤 피크아웃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 세 번째로 이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좀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금리 하락이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서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좀 더해지면서 기술주가 좀 현 상황에서 더 많은 해결책을 좀 줄 수 있는 이에 따라서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주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유럽은행 같은 경우는 22일에 기준금리를 이제 0%로 좀 동결을 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부분 여러 차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좀 스탠스 변화가 좀 감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성장주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또 최근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저가의 레이트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주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.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나요? 일단 좀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미국 셔먼 국무장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좀 있는데 지금 방중 예정에 있습니다. 7월 26일, 25일부터 26일까지 무역 문제를 좀 포함해서 양국의 최근의 마찰 요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7월 27일부터 지금 FOMC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테이퍼링 시기라든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낮아진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대한 연준의 좀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이 쏠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월 31일 마지막은 또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
부채 한도 상향 유예 기간이 좀 만료되는 날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또는 유예를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의 채권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정을 좀 가장 봐야 될 이벤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셋 다 미국 쪽에서 포인트, 이 주요 일정 잡아주셨는데 그럼 다음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도 이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다음 주에 우리 증시를 좌우할 만한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 볼 수 있을까요? 예, 뭐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좀 미국의 좀 이슈를 좀 계속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사실 좀 현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게 되면 좀 우호적이지 못한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계속되고 있는 미국 중국 갈등이 좀 대표적인 예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재개를 늦추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일정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미국의 이제 셔먼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좀 성사한 어떤 끌어내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FOMC 관련돼서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좀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현재까지는 테이퍼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의 우려라든지 테이퍼링의 시기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낮아진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등을 통해서 연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던 그 부채 한도 유예 기간도 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크로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이벤트들을 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이벤트에 대한 경각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음 주 우리나라는 좀 박스권 내 등락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좀 인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.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팁스라고 하죠. 지금 물가 연동 국채 매입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있습니다. 좀 인플레이션을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다음 주는 좀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권 장세다. 그러면 개별 종목 싸움이 될 텐데요.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? 다음 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경기 민감주와 좀 성장주를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는 좀 발의 전략을 좀 펼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플레이션 압박과 함께 완화적인 정책의 유지 또 여전히 높은 실적 메리트를 감안하면 이 발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민감주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IT 부품, 그다음에 성장주 쪽에서는 2차 전지, 제약바이오가 좀 유효한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